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당뇨 합병증,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 합병증,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과 관련이 있는 합병증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맞죠. 심장과 그 혈관들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당뇨병 때 많이 기능을 잃게 되니까 동맥경화증도 오게 되고 심장은 심근경색증도 오게 되고 협심증도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심부전이 와서 숨도 차게 되고 이러한 중요한 그 생명의 유지에 그냥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당뇨병 때문에 많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에 의한 당뇨병 피해 때문에 심장이 망가진 건데 당뇨병은 이 강의를 쭉 듣고 있었으면 아시겠지만은 온몸의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그게 심장 합병증 그중에 심장이 파괴되는 병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뇨병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세포가 약해지는 거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삐쩍 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짜부러지니까 합병증 오는데 지금 심장 합병증이지만은 또 이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도 짜부러져가지고 소화기 합병증 오게 되죠. 여러 가지 합병증 오는데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왜 그냥 당뇨병은 영양 상태가 나빠진 것 때문에 너무 작게 먹으면은 영양 상태 나빠지니까 훨씬 더 빨리 망가지죠. 두 번째는 그와 똑같은 얘기지만은 혈당도 정상화돼야 돼요. 혈당도. 네. 혈당도 정상화되고 영양소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혈당이 높으면은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세포가 짜부러지니까 영양소가 나빠진 거고, 그 반대로 혈당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당화혈색소로 말하면 혈당체 표시하는 방법이 3개월 혈당체 평균치를 당화혈색소로 표시하면은 6.5% 이하로 유지돼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을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빠지는 거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올해 나이 66세 유양순 씨. 그녀는 약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고 있다는데 집안에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썼더니만은 좀 몸이 이상하고 막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봤더니만은 당뇨가 왔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후 약 6년간 먹는 약으로 치료를 했지만 조절되지 않는 혈당과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는 유양순 씨. 병원에 이제 다녔지 대구서 병원에 뭐 내과에 다니면서 그 인슐린 약을 주대에 하나 먹으라고. 인슐린이 아니고 그 당뇨약. 그걸 계속 먹었어요. 먹었는데 안 돼요. 안 되고 내 많이 올라가요. 300까지도 올라갔어요. 현재도 당뇨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유양순 씨.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녀의 몸 상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달라졌다는데 계속된 치료에도 악화되는 몸 상태에 약 7년 전 치료법을 바꾸게 된 것. 내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 내가 봐도 얼굴에 이건 아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나 싶어 기도도 하고 내가 그래서 사니까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우연히 신문에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하니까 충주병원을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더니만 딸이 같이 갔어. 충주병원에. 그래서 기회가 됐어요. 그로부터 하여튼 그래서 내가 2주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니까 뭐 또 얼굴이,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2주 그거 했는데도. 당뇨병은 죽는 사람 없겠다, 이래 싶더라.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건강해지니까 좋죠. 네. 합병증도 뭐 아직까지는 합병증도 크게 없고. 이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조절되지 않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급격히 빠졌던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데 젊어졌다 그러대요. 뭐 보면 젊어졌다고 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건강해지고, 그게요. 비교를 하면 장단점은 다 아니겠습니까? 그치? 장단점 다 있지만, 약을 먹었을 때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꾸 몸이 안 좋으니까, 힘이 없고 이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막, 이래 짜증스럽고 이런데, 이제 이걸 달고 나니까 내가 누구든지 만나면 친구들한테 권해요. 이걸 막 30분만 하면은 땀나요. 현재는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을 하는 데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인슐린 펌프 달기 전에는 수영은 했어요. 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당뇨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 막 내 올라가 항상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인슐린 펌프 달았는 거 아니겠어요? 달고 나서 운동하시는 건 어떠세요? 좋아요. 건강해지니까 운동하기는 좋죠. 하루하루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당뇨병으로 인한 무기력증과 두려움이 사라진 지금의 생활에 감사하며 자신이 택한 치료에 만족하고 있다는 유양순 씨. 생활이 더 활력이 되죠. 왜냐면은 아파서 어디 나가는 전에 당뇨 있으면요 어디 나가는 게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몸 자체가 초췌해지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봐도 그걸 보면은 아우 너무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생활 활력이 되고 예, 좋아요. 합병증이 안 일어나고 첫째 합병증이 없어야 안 됩니까? 그런 면으로서는 건하고 싶죠. 네, 앞서서 저희가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살도 많이 빠지시고 또 손저림 증상 같은 것도 심하셨던 편인 것 같아요. 먹는 약으로도 치료를 하시고 건강 기능식품도 많이 드셨는데 별로 효과는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죠. 먹는 약을 먹으면은 췌장 기능이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세포가 에너지를 잡아먹는데. 네. 그러니까 먹약 먹는다고 그래서 좋아지진 않죠. 네. 그래서 먹약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췌장이 망가지니까 몸이 삐쩍 마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마르고 피곤하고 신경 합병증도 오고 섬저림 증상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자꾸만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 못하니까 환자들은 혹시나 해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그래요. 근데 건강식품이라는 건 식품이 건강과 연결되려면은 인슐린에 의한 동화장이 있어야만 세포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근본적 원인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그죠? 동화장 안 되는.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상이나 아마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혈당이 되는데도 합병증 온다고 알고 있는데도 혈당이 200이고 300이 되는데도 계속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환자 자기 목숨을 잘 구하려면은 올바른 치료가 뭔지 잘 알아야 되는데 고혈당이 되면 빨리 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좋은 치료 방법을 골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치료하니까 계속 망가지게 되고 이분도 처음에는 막 손발도 저리고 피곤하고 이렇게 된 것이 그런 식으로 한 10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빠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인슐린 펌프 치료 이후에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환자들이. 먹약 먹고서 뭐 10년인가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나빠졌어요. 근데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약 치료하는 치료자들은
절대로 당뇨병은 완치 못 시킨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실제로 먹는 약으로 췌장기를 떨어뜨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자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해가지고 이전에 10년 동안 나빠졌던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그걸 자기 느끼고 건강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의사가 치료하는 건 환자를 정상화 만들어 치료하는 겁니다. 정상화되려면 당화혈색소가 6.5% 이내로 돼야만이 합병증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래야지 합병증이 안 오는데 맨 처음에는 9.8% 정도 됐어요. 그죠? 그런 것이 먹약 먹고선 얼마 되냐면 8.5%를 거의 이 평균치까지 주황색에 25년 동안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환자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망가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 하나는 망가진다고 얘기하죠. 고혈당 되게.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고, 환자 자신도 점점 나빠지는 거지. 피곤하고, 눈도 멀고, 심장도 나빠지고, 이게 다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치료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환자가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가 뭘로 바꿨냐면, 인슐펌프 치료 방법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 치료 방법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 당화혈색소가 거의 9.3%였던 것이 약 6.5%로 3개월부터 계속 유지하죠. 이거는 고혈당 독성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8.5 고혈당 독성이 합병증 오는 거고. 이렇게 치료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슐펌프 치료 전에는 당화혈색소가 8.5%였는데 인슐펌프 치료하고 6.5% 정상이 됐다고요. 그게 벌써 고혈당에 대한 독작용이 없어진 거죠. 그 환자는 급격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 바꿈으로써 이 환자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환자는 잘 먹기 시작했거든요. 잘 먹어도 혈당이 정상화되거든요. 이제 저는 적게 먹어 혈당 올랐는데,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봐도 인공지장 치료하면은, 그 인슐펌프 치료하면은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 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인슐펌프 치료를 하죠.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가 기존의 치료와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예, 기존의 치료와 다른데 지금 금방 봤잖아요. 그죠? 기존의 치료는 당화혈색소 8.5% 평균을 유지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병원 다녀도 거기 다니다가 인슐펌프 치료하니까 6.5% 떨어졌죠. 그러면 기존의 치료는 먹는 약도 있지만은 또 좀 이제 점점 먹약 치료해가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슐린 부족하니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인슐린 치료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좋아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먹약 먹고, 먹약 먹으면 췌장이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는 아주 나쁜데, 그 경우 왜 그러냐면 아침 고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인슐린 농도가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아침 7시에 더 많은 인슐린을 주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걸 통과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서방형 인슐린이니까, 대포형 인슐린이니까 인슐린이 천천히 흡수돼가지고 12시간 되면 최대치를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다 한 10배 높으니까 인슐린이 과다하게 돼서, 과다한 건 비정상이거든요. 심각한 저혈당이 오게 돼요.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게 주면 오히려 다 혈당 올라가겠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중간 정도 줘가지고, 이쪽은 고혈당을 오는 거를 용서해줘야 되고, 그죠? 이쪽은 저혈당 또 오겠죠. 약한 저혈당.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맞는 치료 방법은 고혈당과 저혈당 하루도 되풀이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우리 몸이 삐뚤어져가지고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인슐펌프 치료는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마치 췌장 하나 살아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똑같아야 되니까 이 환자처럼 옛날 치료에 따라서 원인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밥을 잘 먹어도 혈당 안 올라가고 아주 건강하고 리듬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직접 병원을 찾아서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역시 이 인슐린 펌프 사용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선종인가 봐요. 인슐린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 목숨 위해서 잘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자기 몸이 망치면 자기 손해지 뭐. 그래서 인슐린 사용이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선진국일수록 미국도 보면은 1년에 30-40%씩 그 환자 사용하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많이 늘어나고 중국도 선진국이 될 것 같아요. 예, 유럽도 많이 늘고 영국도 그렇고 뭐 스웨덴, 프랑스 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당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걸리면 갈증이 심해지고 사람에 따라서 식욕이 왕성해진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하던 포도당체가 높아지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게 에너지원인데, 연료고 영양분인데, 그게 피에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어디로 갈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 세포 속이죠. 우리 몸이죠. 몸에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된 거니까 주인은 배가 고프겠지. 그러니까 많이 먹기 시작하죠.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또 먹으니까 더 올라가고, 나중에는 너무 과다하게 포당이 올라가니까 혈중에 고혈당이 돼가지고, 그것은, 많이 해로울 수 있으니까,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포당을 소변으로 빼내버리죠. 그래서 요당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밥 먹고 소화시켜서 자기 몸에 이익되겠는데, 그걸 갖다가 화장실에다가 쫙쫙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너무 많이 심해지면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이상한 일이에요. 뭐 살고자 하는 기력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더 빨리 망가지죠. 네. 근데 초기 때는 왕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대로 소화기 장애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식사도 안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합병증이 한 부위가 아니라 여러 곳에 생길 만큼 당뇨병이 심각한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죠. 그런 환자 많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는 중요한 기관들이 생명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영양소가 된 게 뭡니까? 나쁜 상태가 된 게 뭐겠어요? 먹는 약 먹고 작게 먹고 그래서 부셔져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그 기관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가장 필요한 기능을 없어지면은 그 전체 시스템이 5개 다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망이죠. 근데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 망가졌어도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이 환자처럼 전에 그 먹는 약 먹다가 저는 나빠졌지만은 인슐린펌프 달고 그 기능보다 좋아졌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슐린펌프 달면은 여러 군데가 망가졌어도 기본적인 기능 갖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한목적적으로 함께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리 합병증이 많아도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 몸을 망가지는 치료로부터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사를 보면은. 왜도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좋은 치료를 바꾸면은 좋아지는 건데, 많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많이 좋아집니다. 혈액 투석하기 바로 직전이라도 하면은 혈액 투석 안 하게 되는 환자도 많이 있고, 신장도 다 그런 거죠. 그런 환자들이 꽤 있어요. 네. 네, 이 방청객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까지 모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박사님, 이 다음 시간에는요, 당뇨 합병증 중에서 소화기 장애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기 장애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모든 기관들이 이게 짜부러지는 병이에요. 이렇게 없어지는 병이에요. 오늘 한 게 심장이 짜부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위장이나 창자나 장자, 큰 장자, 이것도 마찬가지 짜부러질 거예요. 짜부러지는 게 뭡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없어지겠죠. 소화기관의 기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못 가려서 덥수룩해지고 말이지,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 위가 안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길은 입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구토도 하게 되고,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 그 외에, 장 같은 데는 또, 조절 능력이 신경에 파괴되어 있으니까, 변비도 오기도 하고, 심한 설사가 막 오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기관이 이제 이렇게 막 망가지니까 소화기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밥 못 먹게 되고, 이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 실조가 더 오게 되고, 위를 더 망가지게 하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것도 소화기 장애, 당뇨병으로 인해서, 당뇨병은 소화기 장애뿐만 아니라 몸이 다 망가지지만, 특히 소화기 장애에도 많은, 잘못된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지입니다. 네. 그렇지, 당뇨병 합병증인 소화기 장애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견됐다는 건 당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긴데요. 아는 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